예, 연휴 기간에는 미증시와 주요 주변 지표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4,3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고요. 초반에 밀리긴 했지만 중반 넘어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대부분의 빅테크 주들이 이제 좀 소폭이라도 올라갔습니다. 아마존 정도만 이제 보합으로 끝났고, 메타가 2% 올라가고, 테슬라가 2.4%, 엔비디아가 또 1.4% 정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건 어저께 보여드린 건데, 9월에 막판에 이런 경향이 있다. 막판에 4일 동안 보면 이틀 오르고 이틀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초반에 집중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있다더라. 그 패턴대로 일단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지수를 움직인 재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4.68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표가 이제 뒷부분에서 빠지면서 4.58%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4.6%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 거고, 특히 오늘 드라마틱했던 게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장중에 95달러 WTI가 돌파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93, 94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선을 넘겨갔었는데, 종가로는 91달러 70센트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밀고 올라가는, 예, 그런 흐름을 만들어졌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럼 금리하고 유가가 왜 빠졌을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좀 살펴보면 미국 2분기 GDP가 나왔잖아요. 세부 항목들도 나왔는데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했어요. 전달보다. 아니, 거의 4% 육박하다가 0.8%로 줄었거든요. 이게 줄게 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건가? 소비가 둔화되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된 게 있고, 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뚝 떨어졌거든요. 여전히 높죠. 4%대니까 여전히 높긴 한데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물가 지표가 좀 내려가곤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된 게 좀 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역발상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하는 제 데이터인데, 현재 이제 향후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강세장 인식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42%까지 갔던 게 지금 27.8%, 하락장 걱정하는 게 지금 41%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약세장으로 완전히 다 바짝 쫄아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저점 매수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 빅스 지표, 변동성 지수가 어떤 거냐면, 한 달 동안 S&P 500 지수가 얼마만큼 변동을 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데이터거든요. 이거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튀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10 근처로 내려가면 너무 증시가 안정돼서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20으로 올라가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건데, 그건 또 역으로 20 근처로 가면 너무 비관론이 커진 거 아닌가? 또 역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19까지 올라갔었어요. 19 근처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저점 매수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인식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동이 되면서 증시가 플러스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토마스 바키는 추가 인상 필요한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추가 인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소비가 둔화되긴 했지만 성장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게 이제 연착륙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발언은 중립에서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됐고, 또 오늘 오스틴 굴스비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낮추게 된다라면 이 상황 자체는 향후에 연구 대상이 될 거다.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원래 올해부터 그런 물가가 하락하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내년에 빠져야 된다. 근데 올해 빠지는 게 특이하지 않냐. 왜냐하면 고용이 이렇게 강한데 근원 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 충격과 수요 왜곡이 해소가 되고 있고,
노동 공급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충격은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졌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요가 확 줄었다가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 데이터 자체가 좀 왜곡된 게 있었고, 그게 이제 또 공급 과잉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고용 감소가 필요하다라는 발상은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게 옛날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럼 뭐 할아버지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할아버지는 대공황 때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과연 옳은 말인가? 하여튼 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옛날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지수 올라가는데 일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받은 반도체, 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변동성, 장중에 뭐 되게 많이 빠졌다가 또 1%대까지 낙폭을 줄였다가 결국 이제 4.4% 빠졌는데,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UBS에서 지금이 매수할 시점이다.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 회복되고 2025년 디램 호황이 올 텐데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6달러 유지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AMD가 오래간만에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5% 가까이 올라가서 21선 언저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국면에서 AMD 칩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하면서 거의 5% 가까이,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테크 빼놓고는 반도체주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바이든이 AI 관련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반도체 자체는 그렇게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MSCI 한국 지수가 0.9% 올랐고요. 원달러 환율은 1348원, 135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오늘 증시가 개장이 됐다면 우리 증시는 아마 플러스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올 텐데 어떤 수위로 나올 거냐. 지난번에 이제 파월 때문에 시장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살짝 조심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CE 물가 나올 텐데 예상은 3.5%. 그러니까 전달보다는 조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근원인데, 근원은 전달보다 내려갔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앞에 3자가 찍힐 것 같다. 그러니까 근원이 실제로 앞에 3자가 보이면 시장은 조금 더 안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협상, 현재로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 셧다운 협상과 이후에 이제 금리 반영, 그리고 사실 오늘 그 JP 모건발 옵션, 풋옵션 이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JP 모건에서 그 저기 풋옵션 행사될 게 있어서 만약에 행사가가 4,210포인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선으로 가게 될 경우 무지막지한 물량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올라가서 그 얘기는 제가 안 넣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좀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일단 95달러 부근에서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단기 고점 찍은 거냐, 아니면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재차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유가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이제 내친김에 80달러 밑으로 확 내려가 주는 게 중요하죠. 80달러대로. 오늘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금리하고 연결이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하락장 마인드의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위험하다. 뭐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별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 경기 둔화, 여기에 따른 이제 침체, 약세장,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통계 쪽을 제시하는 쪽에서는 7월까지 15% 이상 오른 해, 그런 해에 어쨌든 조정은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7월 이후에 나왔던 조정 폭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7% 정도의 조정 사이클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조정이 그 7%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참 8%네요. 8% 정도 평균적인 조정 사이클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 다 93%는 연말까지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상승장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조정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어떤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데이터, 근데 그런 경제 상황을 부풀려서 해석할 뿐 그냥 이거는 일상적인 조정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 이 두 가지가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게 맞는지는 곧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런 데이터는 나오는 대로 다 양쪽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는 오전에 다 방송 진행되니까 또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뭐 전달할 거 있으면 또 오후에 올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